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에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나리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남편과 간사한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야가서 이웃 사내와 몰래 정을 통한 지 이미 오래였다. 하루는 이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사내가 오쟁이를 등에 지고 바깥에 서서 어리석은 남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벌건 대낮에 밭에서 그 짓을 벌일 수가 있어. 하고 나무라자 그 어리석은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와 말하길. 아니, 그 짓을 벌이다니.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 라고 하자 이웃집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밭을 멜 터이니 당신은 시험삼아 내 오쟁이를 치고 바깥에 서서 한번 보시구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어리석은 남자가 이웃집 사내의 말대로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데, 이웃집 사내가 참으로 밭으로 가서는 그의 아내를 눕혀놓고 그 짓을 벌이는 것이었다. 일을 마친 후 다시 이웃집 사내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본 것이 어떠하였소? 이에 어리석은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았지만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구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나는 오래간만에 반일을 해서 그런가 기분이 몹시 상쾌해졌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집 사내가 저작거리에서 어리석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길. 나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줘. 정말 고맙소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도 시험 삼아 당신 밭에 가서 당신 아내와 김을 매보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더이다.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관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철을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어.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날이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새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새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기생들이 모여 앉아 떠들기를. 이번에 오시는 신관사또께서는 그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을까? 아니면 덮여져 있을까? 이에 다른 기생이 말하길. 사또의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야. 하며 제잘거렸다. 그 말을 들은 포졸 하나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들의 행실이 지극히 나쁘구나. 그때 마침 관노 한 놈이 나서서 묻기를. 내가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아내면 어떻게 해줄 것이오? 그 말에 기생들이 대답하길.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또를 맞는 잔치 자리에서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 이에 관노는 즉시 달려가 사또가 부임해 오는 어느 갈림길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관노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공손히 절한 다음 사또날이 저희 고을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풍습이더냐? 여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만일 사또께서 거시기에 머리가 벗겨지셨으면 윗길로 가셔야 하옵고 거시기에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아랫길로 가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멋이라.
만일 어기시오면 성왕님이 크게 노하여 아래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충하게 되어 온갖 이속들을 챙기지 못하여 바보가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사또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었으나 꼭 참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풍습이더냐? 그렇다면 나는 아랫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여 아랫길로 가는데 그때 마침 냇가에서 여인들이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사또가 관노에게 말하길 이보거라, 어서 말을 돌리거라. 다시 윗길로 가야겠다. 신관사또의 물건은 자연산 포경이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관에서 잡일을 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종종 왕래하는 기름장수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내 어찌 한번 저 여인을 잡아뜨릴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비어 아무도 없는데 그 기름장수 여인이 또 오게 되었다. 이에 사내가 좋은 말로 여인을 유인하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잘 생각했소.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내 극락의 맛을 보여주리다. 그런데 사내의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마치 목침만 하였다. 몇 번 시도 후 여인은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잔뜩 겁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인은 그곳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쉬며 조리하였다. 그 후 여인은 종종 그 집으로 기름을 팔러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인만 보면 웃음이 나와 참지 못하였다. 이에 안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신은 근래에 와서 나만 보면 웃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이에 기름장수 여인이 제가 사실대로 말할 터이니 그러나 죄책을 내리지는 마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집 바깥 양반이 부인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저를 유인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번 허락하였어. 그런데 그 물건의 크기가 고금에도 없는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즐겁지도 못하고 나의 그곳만 중상을 입고 말았소이다. 그 후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체 부인은 그 큰 것을 어찌 견디시는지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견디긴 뭘 견딘단 말이오? 그러니 20년째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노파가 귀엽게 기른 외동딸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 밤 노파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 서서 얘기를 엿들으며 방 안의 거동을 살피게 되었다. 얘가 첫날 밤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앤데 걱정이 되는구나. 여보 마누라, 밤에 보니 참 곱네 고와.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걱정과 달리 딸은 신랑의 조종에 잘 따르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황홀하고 신비한 감동에 젖어 가벼운 신음소리도 내며 신랑의 박자에 호응했다. 한참 그러다 딸이 신랑의 귀에 대고 말하길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강남tam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보, 강남이 얼마나 먼데 강남까지 쉬지 않고 가려면 배가 고파 어쩌려고. 한 번에 그 먼 강남까지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딸은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배고픈 것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뒤따라오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 저런 썩을 년을 봤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파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 이상히 여겨 엄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이나 먹어? 평소에 한 그릇도 다 못 먹으면서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노파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길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을 광주리에 이고 뒤따라가려면 힘이 붙여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거란다. 그 말에 놀란 딸이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우리 먹을 게 없잖아.